안녕하세요. 자, 마케팅 전략 탑10 시리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객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든지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객 여정이 정확히 어떤 정의와 개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여정, 영어로는 커스터머 저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객이 브랜드를 처음 인지하는 순간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구매 이후에 사후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후에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접점과 그 접점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 그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정의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넘어서 고객이 우리 제품과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자체를 도식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흔히 여러분들이 고객 여정만큼 많이 들은 개념이 고객 경험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인데 고객 경험하고 고객 여정은 어떻게 다른 거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두 개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가르마를 타드린다고 하면 고객 여정은 고객이 각 접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마케터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 인풋, 이거 자체가 고객 여정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면 고객 경험은 그 고객 여정을 다 거치고서 고객이 결국 느끼는 어떤 그런 경험 자체의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요소, 그 경험 전체를 돌이켜 봤을 때 고객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여운, 이거 자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고객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여정은 마케터가 하는 고객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인풋들 자체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면 고객 경험은 그 인풋을 통해서 얻어지는 궁극적인 결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고객 경험이 고객 여정을 포괄하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객 여정과 고객 여정 맵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고객 여정은 그 전체의 그 여정 자체를 그 개념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하며 고객 여정 맵은 마케팅 부서에서 고객 여정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도식화하고 뭔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고객 여정을 하나하나 접점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진짜 그 말 그대로 지도처럼 그렇게 그린 그 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여정은 어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핵심인데요. 흔히 그 고객 여정 단계를 그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고객 인지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고객이 우리 제품 혹은 브랜드를 알게 되는, 왜냐면 모르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점이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하고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인지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고려라고 하는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이제 고객이 좀 더 구매에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하는 그런 시작 시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이거 내가 그 나중에라도 좀 사볼까? 뭐 아니면 내가 나중에라도 좀 쓸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려부터가 특히 이제 마케팅에서는 그 경쟁사하고의 비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치열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흔히 우리가 그 최종 구매까지 결국 이어지게 하는데 고려해서 고려하는 브랜드가 크게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3개를 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 3개 안에 들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쟁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탑3 안에 들어갈 건가, 이게 이제 마케팅의 그 영원히 그
가져가야 될 중요한 숙제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결정하는 그런 구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가 마케터에게는 정말 그 중요한 희비가 엇갈리는 이제 그 핵심이 되는 KPI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 버튼을 눌러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단계고요.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는 매출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이제 중요한 그 결정적인 단계가 바로 이 그 결정하고 구매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구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5개 단계 중에서 정가운데 있는 게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2단계가 있고 그리고 구매 뒤에 이제 2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고객 여정의 5단계는 구매라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가운데 놓고 그 앞과 뒤를 골고루 관리하게끔 그렇게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매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그 리텐션이라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그 고객이 이제 사용을 실제로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혹 애프터 서비스가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일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해서 어떻게 그 고객이 경험을 하게 되는지 자체를 이제 관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겠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구매한 그 제품이 이제 떨어져 가지만 내가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를 하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가 이 리텐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해서 이제 그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구매까지 됐기 때문에 끝났을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옹호하는 애드보커시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이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이 제품 딴 사람한테 이제 꼭 써보라고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흔히 남기는 리뷰를 넘어서 정말 찐 리뷰를 해서 다른 고객이 다시 이제 그 구매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제 강력하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이 애드보커시 단계, 옹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명시적으로 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계로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전략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5가지 단계로 고객 여정을 봤는데요. 이건 이제 모든 산업에 걸쳐서 가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로 해서 한 4개 회사를 다르게 이제 이직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쓰는 고객 접점은 다 달라졌거든요. 근데 고객 여정의 그 프레임워크, 그 제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속 저 스스로 이렇게 활용하는 고객 여정 프레임워크 자체는 이 5가지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어쨌든 그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실 때 쓰시는 그 프레임워크가 제가 지금 설명한 5개의 단계랑 100% 동일하지 않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를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려해서 구매 결제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가 굉장히 끊김없이 순식간에 어떻게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하는지 그거 자체가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 단계 고려 단계에서 이제 제품 그 리뷰를 어떻게 잘 쌓아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든지 혹은 이제 구매 그 결정 단계에서도 장바구니와 결제창이 이제 따로 나눠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제 장바구니에서 결제로 잘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컨버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케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송을 하는 과정 자체가 고객한테 어떻게 실시간으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리텐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지털 광고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결제창을 어떻게 쉽게 만들 것인지 혹은 배송을 할 때 알림톡을 어떻게 잘 그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그 단계가 그 고객 접점 관리가 이제 구매 여정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자, 반면에 B2B 구독형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는 비슷해 보이는 고객 여정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업계의 특징은 구매 결정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러면서도 도입 이후에 성공적으로 이 고객이 자기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잘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서 또 재구독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까지 좀 확대해서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구매 여정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온보딩 하기 전에 무료 체험을 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온보딩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온보딩 한 다음에 도입 확산이 돼서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각각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제 영업 담당자가 고객을 만나는 어떤 그런 미팅 접점이나 혹은 구매 이후에 사용자가 제품을 실제로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런 온보딩 단계가 특히 이제 이 산업에서는 중요한 단계로 부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슷해 보이는 고객 여정을 활용하더라도 각각의 산업별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마케팅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하할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그런 업계에서의 예를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일했던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담배 브랜드가 보면은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로 대부분 시장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지만, 고려 단계가 되면은 이제 한정된 그런 경쟁사들끼리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려 단계에서 구매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마케팅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구매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담배 같은 경우 약간 습관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이후 단계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도 괜찮은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 또 제가 일했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의 고관여 제품인데다가 그다음에 LG라는 큰 브랜드 안에 보면은 세탁기, 냉장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제품에 만족을 해서 다른 제품군을 추가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매 이후의 단계가 재구매로 혹은 애드보커시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 이후의 단계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포인트가 바로 브랜드 성장 단계별로 이 고객의 여정의 단계에 어디에 어떻게 힘을 줄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또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진화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초기에 이제 출시돼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매 앞 단계, 인지나 고려 단계를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마케팅 예산 배분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구매자층이 많이 늘어나고 마켓 쉐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구매 이후 단계에 중점을 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케팅 예산 분배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매 여정이라는 거는 딱딱하게,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퍼널이라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인지가 이제 넓어서 이렇게 쭉 좁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배우셨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게 고객 여정이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지 단계부터 애드보커시, 그다음에 애드보커시에서 다시 역으로 인지나 구매나 재구매로 이렇게 엮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AI와 관련된 얘기도 할 건데, 점점점 이제 고려에서 구매, 재구매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는 이런 역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도 이걸 딱딱하게 이렇게 끊어서 단계별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5개의 단계가 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거를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